2018년 어느 여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캐나다의 한 지방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의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죠. 이 간호사는 제가 일하는 병원은 장비도 낡았고 재정도 부족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인 의사가 자원봉사자로 왔어요. 그가 가져온 기술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많은 환자들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역시 한국의 의료진은 다르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김도훈 박사. 한국에서 최고의 외과 의사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제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김 박사는 특수한 내시경 수술법으로 당시 캐나다 병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무려 10명 이상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 중에는 희귀암을 앓고 있던 7살 소녀도 있었어요. 소녀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김 박사가 우리 딸을 다시 살렸어요. 우리는 그의 손길에 평생 감사할 겁니다. 라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놀라운 의료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도훈 박사와 같은 의료진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심고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그들이 이뤄낸 기적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도훈 박사가 캐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병원의 상황은 열악했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술은 최신 기술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병원장조차도 김 박사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적을 바라는 건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나 김 박사는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의지가 환자를 살립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는 곧바로 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한국에서 배운 내시경 수술 기술은 기존의 외과 수술보다 최소한의 침습으로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하고 합병증을 크게 줄이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장비를 한국에서 직접 들여오고 현지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하며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35세의 여성으로 복부 종양이 매우 큰 상태였어요. 캐나다의 기존 장비와 기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그녀는 김 박사의 팀 덕분에 3시간 만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이들과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하던 장면은 병원 스태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김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병원 밖에서도 그는 환자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였고 수술 후의 재활치료 과정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은 점차 그의 열정에 감화되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헌신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간호사의 말처럼 김 박사는 단지 의사가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김도훈 박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는 바로 7살 소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희귀암으로 인해 복잡한 장기 손상을 겪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녀의 부모는 이미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소녀의 사례를 듣자마자 의료진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이는 며칠밖에 못 버틸 겁니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병원장과 스태프들은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중간중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졌지만 김 박사는 침착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김 박사는 땀에 젖은 얼굴로 이제 소녀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엘리자베스는 몇 주간의 회복 과정을 거쳐 퇴원했고 김 박사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생명을 구해준 히어로예요. 저는 나중에 저도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편지는 김 박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고 그는 그 순간을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다시 떠올리게 한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낸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점차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헌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저 환자를 치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을 심은 거죠. 김 박사가 남긴 이 말은 그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김도훈 박사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자 한국 의료진과 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외신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보도하며 작고 강한 나라 한국,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화제를 모았죠. 이 소식은 의료 봉사단체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더 많은 해외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받는 말라리아 환자들을 치료해달라는 요청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의 긴급 지원 요청까지 한국 의료진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례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작은 섬마을에서 태풍으로 큰 부상을 입은 수십 명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김 박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료들과 긴급 의료팀을 꾸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한 섬은 전기가 끊겨 있었고 의료 장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김 박사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 이동형 의료 장비와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해 즉석에서 임시 병원을 설립했고 48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골절로 인해 심각한 출혈을 겪던 한 남성은 김 박사의 응급 수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 남성의 가족은 울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섬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분들이 아니었다면 모두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이처럼 김 박사와 한국 의료진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전 세계에서 감동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의료 체계를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의료진의 철저한 윤리의식과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만들어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김도훈 박사와 그의 팀이 동남아시아 섬마을에서 펼친 활약은 단지 치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는 지역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육을 진행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부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김 박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현지에서 의료 교육에 참여했던 한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김 박사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주민들을 모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희망과 지식을 남겨주고 간 거죠. 또한 김 박사는 한국에서 배운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해 섬과 외부 병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제한된 장비와 인력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위성,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단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덕분에 섬 주민들은 앞으로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료 봉사를 넘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의 헬스케어가 세계의 표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김 박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김 박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과 마음을 나눴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 섬에서 우리를 믿고 함께한 주민들과 의료진들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한국 의료진의 헌신은 이런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섬마을에서 김도훈 박사가 펼친 원격 의료 시스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성공 사례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워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 김 박사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박사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의료 철학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치료는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현지 의료진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김 박사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한 14세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심장병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원격으로 그의 상태를 분석한 후 한국에 있는 심장 전문의 팀과 긴밀히 협력해 수술 계획을 세웠고 소년은 결국 한국으로 이송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수술이 끝난 뒤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을 마친 후 귀국하던 날, 현지 공항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모여 그를 맞이하며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한 나라라며 김 박사와 그의 동료들을 칭송했죠. 김 박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료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을 나누고 서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의료기술과 철학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도훈 박사와 그의 팀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몇몇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어요. 특히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의료진이 너무 선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섞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진심은 우리가 하는 일로 증명될 뿐입니다라며 묵묵히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이 오해가 깊어진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김 박사가 동유럽의 한 전염병 창궐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현지 주민 중 일부가 한국 의료진을 향해 우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는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심지어 의료 텐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김 박사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모임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죠.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반발하던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는 의료 기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 철학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오히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을 돕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 텐트를 정리하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주 후 김 박사와 그의 팀이 전염병 확산을 막고 마지막 환자 치료를 마쳤을 때 마을 주민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당신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김 박사의 진심 어린 자세는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의료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오해를 넘어서 진심으로 전해진 신뢰. 김 박사와 한국 의료진의 이야기는 이제 그 증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가던 김도훈 박사는 한 현지 소년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소년은 이름이 안톤이었고 그는 김 박사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왜 당신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서 돕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당신들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더라도요. 안톤의 말은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열등감과 자존심의 충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안톤, 너희는 이미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가 강한 걸 알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걸 도울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역할이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김 박사는 안톤에게 의료 장비를 보여주며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그에게 간단한 응급처치 기술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안톤은 처음에는 시큰둥해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안톤은 김 박사의 텐트를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톤은 마을의 작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김 박사와 의료진에게 배운 응급처치법으로 다친 친구를 치료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위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는 안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 사이에서 안톤처럼 나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커졌고 김 박사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의료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된 자료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쉬운 그림 자료를 활용해 설명했어요. 주민들은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은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봉사의 완성이었죠. 김 박사는 떠나는 날 안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림에는 작은 마을에 서 있는 한국 의료진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 그림을 보며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희망을 심는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후 더 큰 지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도훈 박사와 그의 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봉사활동과 한국 의료진의 헌신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전염병 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 박사는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계획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다수의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일럿 지역은 아프리카의 한 사막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료 시설이 부족해 작은 감염병조차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가 설계한 원격 의료 시스템과 한국 의료진의 협력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간단한 스마트폰 앱만으로 의료 상담과 응급 지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이 시스템은 현지인들에게 의료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스스로 의료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의료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외신들은 다시 한번 한국의 의료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을 조명했습니다. 한 유명 국제 언론에서는 한국 의료진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계속해서 의료 지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한 명의 의료진이 세운 업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헌신과 따뜻한 마음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김 박사는 창밖을 보며 한국에서 보낸 따뜻한 동료들과의 시간을 회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가 다음 의료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짐을 꾸리는 모습을 비춥니다. 한국은 의료로 희망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영감을 전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